안녕하세요. 캐나다 유가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에서 연봉 1억을 버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 달에 실수령액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6-digit salary라고 해서 그래도 고소득층에 속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돈을 벌면 여름에는 휴가도 가고,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도 타러 다니고, 이런저런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캐나다의 높은 세금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 1억을 받으시는 분의 세금은 무려 38%가 차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38%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정부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주정부에 대한 세금은 각 주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제가 지금 설명하는 예는 온타리오에 살고 있는 연봉 1억을 한번 가정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냐? 연봉 1억을 벌면 38%를 떼면 6,200불 받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맞는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정부에서는 당신이 5만 불을 벌든 7만 불을 벌든 아니면 연봉 10만 불을 벌든 그 해당 브래킷에 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연봉 1억을 벌지만 38%를 연봉 1억에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세금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연방정부가 세금을 제한한 방법은 1불부터 48,000불까지에 대해서는 15%밖에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8,000불부터 다시 97,000불까지는 세금을 20.5%밖에 차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97,000불부터 15만불까지는 26%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버는 1억에 대한 세금을 36%로 때리게 되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래도 고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구간별로 세금을 차등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38%를 제하는 게 아닌 구간별로 퍼센트를 나눠서 세금을 차감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은 38%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제가 숫자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연봉을 10만 불 버는 분들에 대한 인컴은 당연히 10만 불이겠죠. 거기서 텍스가 제해지게 됩니다. 이 텍스 금액은 2만 4천 불 정도 제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P, EI 그 두 가지 항목이 3,600불 정도가 차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만 불에서 차감되는 금액의 나머지는 7만 2,400불이 돼요. 이거를 12로 나누게 되면 월 6,033불이 됩니다. 나쁜 금액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더 떼가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연봉 1억을 버시는 분들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좀 괜찮은 기업, 그리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금액을 또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LTD, 유니온 듀. 유니온 듀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감을 하지 않지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유니온 듀라는 걸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스 베네핏. 헬스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는 의료가 무료지만 치과라든지 마사지, 카이로프래틱 이런 거는 커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이런 거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따로 드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펜션 플랜, 이거는 사적 연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네 가지를 일반적으로 연봉 1억을 버시는 분들은 한 달에 약 350불 정도를 또 차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6,033불에서 350불을 또 제하게 되면
정말 순수하게 내가 집에 가져오고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1,683불, 약 5,700불 밖에 되지 않아요. 네. 어떠신가요? 이 금액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작다고 느끼시나요? 연봉 1억이지만 월 5,700불? 네. 이 금액을 높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3인 기준 월 평균 지출 금액이 4,800불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겨우 남는 금액이 900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녀가 한 명일 때의 경우였고, 만약에 자녀가 두 명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교육비라든지 그리고 의료비, 애들 뭐 식비 이런 게 더 들어가게 되면 더 남는 금액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 이것도 억울한데 한 가지가 더 있다니. 네, 이 10만 불을 버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고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를 하실 때 GST, CCB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또 제외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은 많이 벌지만 떼이는 것도 많고 정부 보조금도 못 받고, 참, 그러면 차라리 내가 돈을 적게 벌고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그냥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돈을 어찌됐든 많이 벌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캐나다에서 연봉 10만 불,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 제하고 나면 정말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연봉 10만 불이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대입을 했을 때 토론토 아니면 GTA에서 어느 정도의 집을 살고 어느 정도로 사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을 10만 불 가지고 계시면 지금 현재 온타리오 법에 의하면 곱하기 4를 해서 약 40만 불 정도의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이 10만 불 정도가 있고 플러스 내가 받을 수 있는 모기지 40만 불, 총 50만 불에 대한 집을 살 수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 GTA의 집값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집값이 어마어마합니다. 50만 불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냐고요? 토론토에서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배출러, 스튜디오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업타운으로 가시게 되면 업타운에서는 원베드 콘도를 겨우겨우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곽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나갈 경우에 아마 2베드, 3베드룸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를 아마 사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토에서도 연봉을 1억 원을 버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제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고정비를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근근히 먹고 산다는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론토에 맞벌이 하는 가정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